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김재호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외곽, 원래는 파주와 맞닿은 시골이었던 곳에서 45년째 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 황당하면서도 믿기지 않아서입니다. 평생 국민연금 65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어요. 제가 45년 전에 200만 원 주고 산 텃밭이 이제 80억이 된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어요. 서울 구로공단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아내와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죠. 아내는 전라도 해남에서, 저는 충청도 논산에서 올라와 서울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서울의 삭막한 공장 굴뚝과 회색빛 하늘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서울 근교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었어요. 파주에서 고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 위의 밭이었죠. 여보, 여기 참 좋네요. 멀리 북한산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아내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동네는 정말 시골이었어요.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밖에 안 다니고 주변엔 논밭뿐이었죠. 땅 주인을 수소문해서 만났더니 600평짜리 밭을 20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이 8만 원이었으니 2년치 연봉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부부는 그 땅이 탐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우리에게 흙을 만지며 살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었거든요. 결국 대출을 받아 땅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땅을, 그것도 집도 아닌 맨 땅을 왜 사냐고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밭을 일구고 배추며 무며 심어서 김장을 했어요. 나중엔 작은 비닐하우스도 지어서 토마토랑 오이도 키웠죠. 세월이 흘러 1985년쯤 저희는 그 땅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단층 집이었어요. 방 2개, 부엌 하나, 작은 거실 하나. 요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우리에겐 궁정 같았습니다. 아들 둘이 태어나고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큰애는 지금 48, 작은애는 46이 됐네요. 아이들은 이 시골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친구들도 서울에 다 있다고 투덜거렸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 생활이 좋았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주변이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버스도 자주 다니게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적한 동네였죠. 2000년대에 들어서니 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처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대형 마트도 생겼어요. 우리 동네만 덩그러니 개발해서 소외된 채로 남아 있었죠.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평당 10만 원, 나중엔 50만 원까지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가 제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 야채들을 돌보고 저녁엔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잔하며 노을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015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공장에서 평생 먼지를 마신 게 원인이었을지도 모르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서울에 살고 있었고 저 혼자 이 집에 남았어요. 외롭긴 했지만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으로 생활하기엔 빠듯했지만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 덕분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가끔 장에 나가 채소를 팔아 용돈도 벌고요. 그러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 일대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얘기였죠. 처음엔 그냥 뜬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12월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개발 구역에 포함됐더군요. 그때부터 브로커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파시는 게 좋습니다. 개발 확정되면 보상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평당 50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최고가예요.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했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터전을 돈 몇 푼에 팔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들과 상의해봤더니 의견이 갈렸습니다. 큰아들은 빨리 팔고 서울로 오시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정부 보상을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여기선 텃밭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 서울 아파트에 가서 뭘 하며 살까 싶었죠. 그런데 며칠 전 감정평가사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사람이라며 땅값을 평가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재호님 소유 토지 600평, 평가액 80억 3천만 원입니다. 80억이라니요? 처음엔 8억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물어봤더니 정말 80억이 맞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에 산 땅이 80억이 됐으니 무려 4,000배가 오른 거예요. 평당으로 따지면 1,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정말 맞더라고요. 45년 전 제 2년치 연봉으로 산 땅이 이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된 겁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는데 결국 부자가 된 건 운이었구나 싶어서요. 아들들에게 연락했더니 축하한다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돈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세금도 엄청날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평생 65만 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80억을 갖게 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어떤 이는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시기하는 눈빛이 역력했죠. 평생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인데 돈이 생기니 관계가 어색해지더군요. 지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 보상을 받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며칠 전엔 한 건설 회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현금 대신 새로 지을 아파트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다고요. 600평이면 아파트 10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파트 10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방 2칸이면 충분한데요. 어제는 작은 아들이 와서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돈 8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오늘도 저는 텃밭에 나가 상추를 다듬었습니다. 봄이 오면 심을 고추 모종도 주문했어요. 이번엔 토마토도 많이 심을 생각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곳도 개발이 시작되겠죠. 포클레인이 들어와 이 텃밭을 파헤치고 집도 부서뜨릴 겁니다. 그때까진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45년간 정들었던 이 땅에서 마지막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돈 80억.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구었던 텃밭의 추억, 아들들이 뛰놀던 마당의 기억, 동네 사람들과 나눴던 정.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저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보상금을 받되 그 돈으로 또 다른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려고요. 나머지 돈은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생각입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 비록 개발로 인해 이곳을 떠나야 하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45년 전 무작정 산 이 땅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운도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더 일찍 팔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텃밭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제겐 80억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으니까요. 곧 이사를 가야겠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텃밭을 가꾸며 살 겁니다. 거기서도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키우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돈은 잠시지만 흙에서 얻은 행복은 영원하니까요. 이것이 제가 80억을 얻고도 여전히 흙을 만지며 사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